날씨가 부쩍 더워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여름 휴가를 7월 말이나 8월 초에 가는데 조금 일찍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피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얼마 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혼잡도가 낮은 관광지 중에서 바다나 섬, 계곡 등 매력적인 곳을 여름 휴가지로 선정을 했는데요. 저도 안 가본 곳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관광공사가 선정한 비대면 안심여행지 근처에 바둑인들이라면 가보면 좋을 곳을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추려봤는데요. 지금부터 정기자의 부터361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름 휴가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강원도일 텐데요. 산도 많고 바다도 있으니까 안성맞춤 여행지겠죠. 관광공사에서는 강원도 횡성군의 청태산 자연휴양림을 선정했는데 잣나무 숲길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걷기에도 좋고 등산하기도 좋다라고 합니다. 청태산 자연휴양림을 가시는 바둑인들이 있다면 횡성에 있는 취석정 돌바둑판도 함께 구경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취석정 돌바둑판은 물소리가 크게 들리는 수동계곡 근방에 위치해 있고 바위 가장자리에 취석이라고 조각한 두 글자가 보이고 그 옆에는 바둑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취석은 조선 인조시대의 문인 최문발의 호이고 취석정은 최문발이 친구들과 시도 짓고 술도 마시고 바둑을 두면서 풍류를 즐겼던 곳입니다. 최문발은 시와 바둑, 술과 활쏘기에 능해서 사절이라고 불렸다고 하고요. 저는 이곳에 2007년경에 다녀왔어요. 태풍을 뚫고 취재를 했던 기억 때문인지 국내에서 발견된 암각 바둑판 중에서 최고로 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가 너무 내려서 계곡물이 불어난 바람에 좀 멀리서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바둑판을 최대한 확대해서 찍어봤는데 취석 두 글자만 사진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설악산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바둑과 관련된 장소를 발견했어요. 비선대 계곡을 향해서 막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와선대의 비밀이라는 안내판이 보이더라고요. 그곳을 봤는데 마고선이라는 신선이 바둑과 검은고를 즐기며 아름다운 경치를 너럿바위 위에서 감상했다라고 전해져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너럿바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바둑이라고 하니까 괜히 이 장소에 정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함양으로 가보겠습니다. 함양은 지리산과 덕유산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관광공사에서는 화림동 계곡이 품고 있는 선비의 삶을 만날 수 있는 선비 문화 탐방로를 추천했습니다. 순장바둑의 대가 노사초 국수가 함양군 출신입니다. 노사초 국수는 조선 말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무렵까지 바둑 활동을 했던 조선 바둑 1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남철 선생님이 현대 바둑을 전파하기 이전에 순장 바둑으로 팔도를 천하통일한 인물이기도 하죠. 함양을 대표하는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약간 나이에 진사시험에 합격했지만 벼슬길을 마다하고 전국을 유랑하면서 바둑을 즐기다 일생을 마친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바둑 인물을 지자체가 지역 브랜드로 내세웠고요. 일찍이 바둑대회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노사초배입니다. 2019년 12회 대회까지 열렸고 작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상황입니다. 노사초 선생님의 고택 그리고 사적비 등을 구경할 수 있으니까요. 한 번쯤 들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광공사에서는 전남의 보성군, 해남의 수목원, 곡성군의 도심사 등 많은 곳을 선정했습니다. 전남은 바둑 국수들이 많이 배출된 바둑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죠. 김민 선수는 강진에서, 조은현 선수는 영암에서, 이세돌 선수는 신안이 고향입니다. 영암에 있는 조은현 바둑기념관에는 조은현 선수의 유년기부터 국수에 오른 이후까지 바둑 인생을 보여주는 트로피와 상패 그리고 훈장 등이 전시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조은현 선수가 기증한 물품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바둑기념관에는 체험 공간도 있어서 방문객들이 직접 바둑을 둘 수 있는 아날로그 바둑 체험실과 가상 바둑 대국이 가능한 디지털 바둑 체험실도 있다고 하니까 다채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안에는 이세돌 바둑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세돌 선수를 기념하고 알리기 위해서 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개관을 했어요. 이곳은 대강초등학교라는 곳인데 이세돌 선수의 모교라고 합니다. 기념관 뒤편에 대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망각의 길을 지나면 천혜의 명사심리 해수욕장이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에도 바둑과 긴밀히 연관된 장소가 있습니다. 한국 바둑의 기반을 닦은 조남철 선생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입니다. 줄포면에는 갯벌 생태공원이 유명한데요. 그 안에 바둑 공원과 바둑 대국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함철 국수배나 군무총리배 등 각종 바둑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 바둑 대국장 수담동은 바둑 용어 수담을 본따 지어졌습니다. 서울은 마포구의 숲길, 인천은 부덕도 등이 선정이 됐습니다. 야외도 좋지만 멀리 가는 것도 싫다, 시원한 박물관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관광공사가 선정한 마포구 숲길 근처에는 국립민속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용과 호랑이 그림을 자개로 상감한 용호문 데모 바둑판이 있습니다. 용호문은 조선 전기 왕실에서만 사용했고 후기로 오면서 4대부 이상 가문에서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데모는 열대 및 아열대 바다에 분포하는 바다 거북과 파충류를 말하는데 국제보호동물로 조선시대의 진귀한 수입품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바둑판은 순장점 17개가 자개로 상감돼 있고요. 우리 고유의 순장 바둑판임을 확실히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박물관 내에 바둑 관련된 전시물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는데요. 국립익산박물관의 바둑알입니다. 201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미륵사지 석탑을 구경하고 땀을 식힐 겸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바둑돌을 만났습니다.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바둑돌인데 백제 지역에서 거의 발견된 적이 없는 바둑돌로 삼국시대에 바둑이 도입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유물이라고 합니다. 시끌시끌한 휴가보다는 조용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좋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충남 서산에 자리한 서강사의 바둑 템플스테이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코로나 여파로 변동 여지가 있으니까요. 개방 여부 등 세부 정보는 확인이 필요하겠죠. 이 밖에 충남 청양에는 바둑골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신선들이 내려와서 바둑을 두면서 즐기던 마을이라고 해서 생겨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국내 바둑 여행지를 찾다 보니까 구석구석 많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바둑 관련된 장소를 목적지로 두지 않더라도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한 번쯤 들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나면 반가운 것들, 또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행의 묘미 아닐까요? 지금까지 정 기자의 애프터 361이었습니다. 끝!